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12학년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들 모아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번 자연계의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뭐 이항분포는 사실 좀 가르쳐져 있죠. 이때 이제 평균, 이때 이제 가르쳐졌는데 분산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포 NP 이렇게 처리됐을 때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NP 처리가 되겠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200P 이 결과가 지금 이제 40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약분하면서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P 값은 5분의 1인가요? 5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하라. 분산 그러면 NP 계산 결과 40이죠.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40에다가 뭐 그러면 Q 부분들이 이제 5분의 4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8, 32가 되는 건가요? 32 해서 결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되셨죠?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사실 뭐 가르쳐준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항분포, NP, 여기다 이제 시행횟수, 확률 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획하는 절차.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있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자연계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흰색, 파란색 깃발들이 각각 있는데요. 일렬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양쪽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다가 흰색 깃발을 쫙 놓으면 되겠죠? 자, 흰색 깃발, 자, 두 개를 좀 사용하고 나면요. 그러면 흰색 깃발이 아직도 3개, 그 다음 파란색 깃발이 아직도 5개가 남아있죠? 이 5개를 가운데 부분에다 쭉 나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양쪽에 이제 같은 색 깃발이기 때문에 뭐 나열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가볍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문자 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8개를 열심히 좀 나열하겠고 같은 색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서 8, 7, 6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2, 1 또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 56 가지수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역시 우리가 같은 문자로 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인문계 6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분포를 이제 표로 나타내줬다. 이산확률 분포표가 되겠죠. 자, 표를 쭉 나타내줘 있을 때 기대값을 좀 구해달라고 되는데요. 우선 뭐 알아봐야 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의 총합 이 부분에서 a 더하기 2a 이 부분들 뭐 4분의 1이었으니까 이 계산 결과가 4분의 3이다.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3a가 4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결과 좀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하고 이제 확률들은 열심히 이제 곱하기 쫙 해주면 되는데 처음 부분은 이제 0이 되겠고요. a 값이 4분의 1이었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그냥 a를 쓸까요? a 그 다음에 뭐 4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계산하면 이제 5a 이 부분들이 기대값이 되는데 a 값을 좀 대입을 해주면요 4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이 4x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변수 변화를 좀 이제 물어봤는데 변수 변환식이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a의 기대값 x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 자체는 4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뭐 4가 약분되면서 5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돼서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뭐 표를 좀 완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해간다든지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 형태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이번 문제도 역시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인문계 8번 이어집니다. 당식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280이다 주어져 있는데 이때 뭐 5제곱의 개수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뭐 이항 정리 좀 학습이 됐냐 질문 던진 거죠. x 플러스 a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4제곱 개수를 물어보면 7 컴비네이션 자 x를 이제 4번 선택하는 거니까 x 4제곱에 a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도 일반항이니까요. 뭐 이거 개수를 보게 되면 7 컴비네이션 4 일단 쓰고요. a 세제곱 이 부분들이 x 4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 부분 좀 계산해 달라. 7 컴비네이션 3 a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좋겠죠. 280입니다. 되겠고요. 계산은 7, 6, 5, 3, 2, 1 해서 일단 6은 약분하고 a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어떻게 좀 잘합니까? 이렇게 280 되어 있는데, 어이구, 여기 뭐, 왜 갑자기 같다고 써있죠? 곱하기인데. 280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28하고, 이거 좀 약분하면 47, 28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 세제곱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A 값이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됐을 때 A 5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렇다는 얘기는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X가 5번 선택되면 A가 2번 선택되는 거니까 A 제곱 요 부분들이 X 5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7 컨비네이션 2의 A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2였으니까 2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2 한번 이렇게 좀 소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84예요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뭐 이항 정리 일반항 부분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뭐 개수 구해가는 건 뭐 무리 없이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 9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정규표를 따른다. M 시그마 아주 미지수네요. 자, 음료수 16병을 추출해가지고 칼슘량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표본 평균 좀 나오고요. 메모 좀 할까요? 표본 평균 X바가 12.34였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16개 16병 가지고 조사한 거죠.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모평균 신뢰도 95%로 이제 추정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 값하고 표준 편차를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평균 추정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구한 X 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좀 계산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 계산하는 부분들이 11.36에서 한쪽은 이제 M이다 좀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바가 12.3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12.34에서 11.36을 좀 이렇게 뺀 이 결과가 이 부분들이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 4에다가 8에다가 9 되겠고 0.98이 되는 건가요? 0.98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뭐 A 값도 좀 이제 알 수 있는데 12.34에다가 지금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이제 0.98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2에다가 그러면 3에다가 13.32 이렇게 된 이 결과 이 부분들은 A에서 A 값은 또 미리 좀 구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문제에서 이제 95%다라고 했는데 0.475 두 배가 이제 0.95가 되는 거니까 Z 값은 이제 1.96 사용하면 되겠으니까 1.96 되겠고, 자, 16개를 지금 추출해서 좀 조사한 거죠. N이 16 돼 있으니까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0.98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1.96하고 0.98하고 좀 이게 약분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 시그마 이게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그마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A 값하고 시그마 값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32가 되는 건가요? 15.32 3번의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역시 공식 형태로 쭉 나와 있는 이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막 대입만 좀 잘하면 되죠. 대입만 좀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연산 싸움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니까요.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계산하는데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숫자들이 막 소수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인문계 10번 살펴봅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정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합집합의 확률 아하 이게 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이 부분들은 뭐 사실 독립이라는 조건이 좀 깔리게 있게 되면 이제 의미가 좀 없는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좀 먼저 그래도 살펴볼까요? 자,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P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독립이게 되면 P A 곱하기 P B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B가 약분되는 거니까 결국 그냥 A 확률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 좀 나와 있을 때 이게 좀 독립이라는 조건이 깔리게 되면 이 B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 영향이 없는 것을 딱 없애버리고 그냥 PA 확률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A 확률이 간단하게 8분의 3이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합 B의 확률이다 라고 되게 되면 A 확률에다가 B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야 되는 건데, 자, 이제 확률 자체가 이제 2분의 1 조져 있고요. A 확률이 8분의 3 이렇게 나와 있고, B 확률은 좀 모르니까 PB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확률을 좀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분의 3 PB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8분의 5 PB 이렇게 B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또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니까 뭐 B 확률이 5분의 1이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름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뭐 주어진 식대는 이제 조금만 좀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가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뭐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 확률에다가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또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A 확률 8분의 3이었고 자, 여사건의 확률이다. B 확률이 이제 5분의 1이었으니까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뭐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3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분의 3 처리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문제에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영향받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게 뭐 조건부 확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설명을 쭉 이렇게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덧셈 정리 형태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B 확률까지도 구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그냥 뭐 연산만 조금 정확하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풀이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둬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풀이 여러분들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수학적인 5장 카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좀 다르네요. 6장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뭐 숫자가 하나 좀 더 많은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3의 배수이면 A 주머니에서 한 장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 주머니에서 또 한 장을 꺼냅니다. 하는 일이 좀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뭐 좀 살짝 메모해보면 3의 배수면 3, 6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로는 A 주머니, 그 다음에 3분의 2 확률로 B 주머니 살짝 좀 메모했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가 짝수일 때 그 카드가 A 카드. 조건부 확률이네요. 일단은 뭐 짝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A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주머니가 A 주머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뭐 A 주머니부터 확률 좀 구해볼까요? 일단은 3분의 1 확률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면 A 주머니에서 터치를 좀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꺼내니까 5분의 되겠는데 짝수가 이제 뭐 두 개가 있죠. 그럼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가면 A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분의 2 확률로 이번 뭐 6개 중에서 뭐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뭐 2분의 1 그냥 곧바로 써도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들을 합하면 전체가 이제 뭐 짝수가 나올 확률인데 이때 A 주머니에서 꺼냈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부분 처리해서 식을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계산을 좀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깔끔하게 잘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3분의 1을 이렇게 좀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까? 약분해주면 좀 5분의 2 계산되겠고 더하기 여기 또 마저 약분하게 1이 되겠고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5분의 7이 되겠고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좀 생뚱맞은 7분의 2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문제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뭐 조건부 확률입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짝수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렸는데 그것이 이제 A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가정. 물론 절차 부분은 좀 잘 밟아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냐 아니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각각 짝수 꺼낼 확률을 좀 계산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나올 확률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건부 확률 돼가는 과정. 조금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자연계 13번입니다. 상자 A에는 빨간 공, 검은 공 들어있고요. 상자 B는 비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자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합니다. 실행 1은 뭐죠? 공을 그냥 B에 집어넣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한다. 실행 2는 일단 공 B에다 집어넣고 A에서 두 개를 더 꺼집어내서 이제 B에 집어넣는 거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B에는 빨간 공이 한 개가 있을 확률이다. 빨간 공 개수가 한 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처음 꺼낼 때 빨간 공이 있으면 되죠. 처음 공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다 꺼집어내는데요. 빨간 공을 이제 하나를 꺼내두면 되죠. 빨간 공이 있으면 이제 B 상자에 집어넣는데 빨간 공이 하나일 확률이니까 빨간 공 하나 꺼내고 검은 공 이렇게 하나 꺼내면 지금 이제 B 상자에 빨간 공이 하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처음 꺼냈을 때 이렇게 8컴비네이션 2에서 꺼냈는데 이때 이제 빨간 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실행 2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 검은 공 2개를 꺼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이때는 뭘 하죠? A 상자에서 또 2개의 공을 더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 공이 좀 2개가 줄은 거죠. 6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이때 이제 빨간 공을 또 하나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자, 검은 공 개수는 아까 이제 2개를 꺼냈으니까 3개를 좀 줄었겠죠. 3개에서 하나를 꺼내는 그런 내용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열심히 좀 잘 하면 되는데 뭐 8컴비네이션 2가 뭐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공통으로 좀 어떻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볼까요? 8컴비네이션 2 분의 그다음에 3컴비네이션 1도 사실은 이제 뭐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컴비네이션 1 이렇게 공통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여기는 5컴비네이션 1 계산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가요? 5컴비네이션 2 곱하기 6컴비네이션 2 분의 3컴비네이션 1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까? 자, 일단은 정리해 놓고 뭐 그래도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되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8, 7 이렇게 되면 4 곱하기 7 되겠고 여기는 뭐 3 계산되면 되겠고요. 5 더하기 되겠고 여기 뭐 10에다가 여기는 3 곱하기 5 곱하기 뭐 또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2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4 곱하기 7분의 3 곱하기 가로한 계산하면 7 돼서 또 7이 약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4분의 3 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 뭐 마지막 계산을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서 지금 약간 후에 좀 작업을 좀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흰국 A 주머니에서 공을 딱 이제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상자에서 2개를 딱 실행일 빨간 공이 나오면 이제 딱 집어넣고 그죠? 꺼낸 공 딱 집어넣고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집어넣고 다시 또 2개 꺼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좀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규칙 자체를 좀 뭐 창의적으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하는데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빨간 공 1개가 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꺼낼 때 이제 1개가 있거나 처음에는 안 나오고 두 번째 꺼낼 때 좀 1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을 이렇게 좀 합쳐서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논리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장 이해되셨죠? 자, 13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인문계 16번이고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길이는 평균 m이고 표준편차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대략적인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 평균이 m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4 되고요. 뭐 식으로 쓰게 되면 뭐 m 4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평균 m보다 크고 a보다 작을 확률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이 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 확률들을 이렇게 구했다 이런 얘기죠. 이 확률이 지금 얼마다? 0.3413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이 공정의 제품 중에서 추출한 16개 길이 표준평균이 A-2 이상일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뭐 정규분포 따른 문제니까 확률 주어져 있으니까요. 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들을 좀 식을 좀 쓰게 되게 되면 m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a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거 뭐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거죠. 자, 평균 부분들 그냥 0이니까 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a-m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4로 이렇게 나눈 이 값들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0.341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표를 가서 딱 보니까 z값이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즉 4분의 a-m 이 결과가 지금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값은 m 더하기 4 평균보다 4만큼 더 큰 숫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표준 평균이 지금 우리가 좀 16개를 좀 끄집어냈는데 x, 바 이 부분들이 그럼 이제 여기보다 이만큼
A-2가 되는 거니까, 혹은 A-2보다 이제 뭐 큰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좀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들, 아이고, 좀 식을 좀 이쁘게 써야 되니까 X바를 좀 먼저 써야죠. X바가 이제 뭐 A, 지금 여기서 하니까 M 플러스 2보다, 아니, 그냥 문제 자체를 쓸까요? A-2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 부분들은 X바가 M 플러스 2보다 이제 큰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역시 우리는 이제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Z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데, 자, 이 부분들이 우리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몇 개를 좀 추출했냐라고 해주면, 지금 16개를 좀 추출해줬으니까 4분의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이미 4로 주어져 있고요. x바 자체가 이제 m 플러스 2 처리된 거고, 빼기 m을 처리해주면 이런 항목이 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z값이 2보다 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0.477이 이렇게 계산됐으니까요. 뭐, 확률을 이제 0.5에서 0.4772를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니까 0.228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1번에 좀 답이 있군요. 되었죠? 자, 이제 특별하게 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관여된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부분들은 정규분포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요. 됐습니까? 정규분포에 관련된 이론들 좀 정리해야 되는데, 나중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추천해 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표본에서, 모집단에서 한 거냐, 이제 표본에서 한 거냐에 관련된 그런 내용.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특히 이제 표준화해 가는 과정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만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22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R에 대하여 중복조합 학습했습니까? 뭐 기호 사용을 좀 아느냐 물어본 거죠. 3HR 이렇게 처리되면 3 더하기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좀 보면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건 이제 R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좀 바꿔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7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 값이 5라는 것은 뭐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OH 5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9 컨비네이션 4로 고치고요. 열심히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 8, 7, 6 되겠고 4, 3, 2 이렇게 처리되면 일단 8 소거하고요.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3, 7, 2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 6, 12, 6 이렇게 처리돼서 126 해서 깔끔하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우리가 이제 뭐 기호 사용 중복적으로 공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싹 옆으로 이제 이렇게 고쳐가는 요 뭐 기호로 바꿔가는 이 과정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7번 인문계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2012년 수능 확통 관련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간 0, 1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별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평균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0부터 1까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니까 fx 이렇게 dx 처리한다는 얘기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1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곳에다가 평균 별수 x하고 fx 곱하기 해서 적분하게 된 결과는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평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니까 0부터 1까지 ax 플러스 5에다가 fx, dx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 놓으면 되겠죠? a expectation 0부터 1까지 x, fx 전개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5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런 항목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뭐 평균이니까요. 평균이 뭐 4분의 1 주어졌으니까 4분의 a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확률의 총합 1에다가 그럼 5 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10입니다. 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4분의 a라고 먼저 써야 되겠군요. 4분의 a 계산하면 이항시켜서 계산 결과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은 2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먼저 제가 가장 뭐랄까요, 평균 분산 구해가는 확률 밀도 함수 fx 연속 확률 변수 주어져 있을 때 가장 기본 확률의 총합 1입니다.
확률 변수에다가 이제 확률을 좀 곱하기 해가지고 적분해 간 결과 이게 기대값 이렇게 구해가는 이 절차 가장 기본적인 이론 좀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그럼 이제 적분해 가는 적분의 규칙 이런 부분들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떻습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풀이해가면서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열심히 복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